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마칠 때쯤에 제가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의원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니의 정치 이야기라는 새로운 채널에서 왜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정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였고요.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정치, 조금 더 선진화되고 정치적으로 발달된 나라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매년 그 발표되는 그 데모크라시 인덱스라고 이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그 랭킹, 이제 순위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가장 최신의 2019년도 순위에서 거의 1위에서 10위까지 차지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에서 비롯됐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그 1940년도 거의 후반에서 의원 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대통령제가 채택이 됐었고요. 1960년대는 60년도에 4.19 혁명을 거친 이후에 그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로 변형이 되어서 이제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제로 그 박정희 분이 대통령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가 의원 내각제에 어느 정도 그런 특징이 섞인 대통령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살펴본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스웨덴,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핀란드, 6위는 아일랜드, 7위는 덴마크, 공동 7위를 했네요. 덴마크하고 캐나다, 9위는 호주, 10위는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13위, 영국 14위, 그리고 우리나라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23위였고요. 그 뒤를 이어 일본, 그 다음에 25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들, 그 순위뿐만 아니라 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나라, 뭐 환경이 잘 깨끗한 나라, 이런 순위들도 거의 탑은 항상 보면 북유럽 국가, 모든 국가들과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또 저희에게도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비례대표제, 승자 독식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 제도와 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인터넷에 여러분들도 쳐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presidential system versus parliamentary system 찾아보시면
이제 뭐 영어로도 자료가 나와 있고 아니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비교 이렇게 하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통령제는 장점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될 수 있고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며 강력한 행정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고 소수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단점으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 시 해결 곤란으로 국정의 비능률적 운영 초래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단점은 우리나라에서 익히 경험을 했던 거고요. 경험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을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의회가 내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며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의회에서 임명된 총리가 이제 어떤 부정을 저질렀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의회에서 또 총리를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유연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유연하게 가능하고 또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정책의 능률성이 제고된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행포가 우려되고요. 의회의 다수당과 내각이 결탁할 경우에 소수당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 군소 정당 난립 시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비슷한 그 형태라도 각각 나라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제도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그 선진 복지 국가들이 모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그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제도의 장점을 저희도 도입을 해보는 걸 진지하게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정치의 그 선진화를 발목을 잡는 것이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지금 정치에서의 양극화 현상인데요. 그걸 똑같이 닮은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제3당이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큰 여당, 거대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같이 승자 1인이 이제 당선되는 그런 선거 제도는 plurality system 아니면 FPTP 해서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이라고도 하고요. winner take it all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반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proportional system, 더 길게는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그리고 줄여서 PR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그 개인의 어떤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을 투표를 하면 물론 정당에 있는 후보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틀렸는데 그 정당에서 이제 의원들을 위임하고 또 그 의회에서 이제 그 다수당이나 아니면 그 연립 다수당의 당에서 이제 총리가 임명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되고 좀 더 민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양당제로 굳혀진 그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제로 바꾸기에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꼭 우리가 꼭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내년 선거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요. 조 바이든 분과 도널드 트럼프 분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계층이 훨씬 많아요. 둘 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한 선거 제도의 잘못된 그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둘 중에 덜 나쁜 대통령을 뽑자라는 어떤 그런, 뽑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인식이 팽배하고, 그런 현실에 좀 비통해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과연 이 양당 독점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비례대표제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참 미국을 닮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정치 양극화 현상을 극복을 해야 하고, 또 의원 내각제로의 그 개헌도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제대로 된 정당과 진정한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소수 이익 집단만이 아닌 대중을 위해서 장기적인, 효과적인, 그리고 합의적인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 나라가 이제 의원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했을 때 선진 정치국이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 세계 정당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감명받고 가장 그 선진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친 사회민주당, 영어로는 Social Democratic Party 아니면 Social Democrat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특히 북유럽에, 지금 북유럽 5개 국가 중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만 제외하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를 집권하는 당이 다 사회민주당 계열이고요. 서유럽에도 좀 있긴 합니다만, 특히 북유럽의 그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 전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가장 이름 날렸던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스웨덴을 차별이 많고 양극화가 심했던, 그리고 뭐 노동 항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가난하고 그런 불합리했던 나라를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그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지, 거기에서 그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그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 토론식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활발하게 나중에는 뭐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시청자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에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